22페이지에 3번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취득 조달계획 등의 제출이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서 시, 군, 구청장에 제출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거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자 며칠로 돼 있죠? 예?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고, 자 토지거래 허가 의제가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처리 기간에 이게 15일이거든요.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선매라는 게 나오네, 그죠? 좀 이따가 뭔지 잘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보기라고. 허가 기준이 있는데, 허가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다음 각 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자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거는 허가를 받는다 못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참 어려워요. 잘 보세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면 다음 항목이 가나다라 마바사인데 여기 해당되면 토지거래 허가 받고 안 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여기 해당되면 허가 받고 해당이 안 되면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맨 위에 제목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 말이 비비 꼬여 있어요.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그 다음에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기 필요한 경우, 또 공치법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할 필요한 경우, 이거 완전히 공법이네, 그죠? 네? 공법 내용 같이 지금. 그 다음에 허가 지정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자, 그 다음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통상적 결정에 필요한 것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가나다라 마바사 여기에 해당되면 토지거래 허가 해주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허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2번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용 목적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해당되는 경우,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하면 허가 못 받는다는 거고, 생태계 보존,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도 허가 못 받는다는 거고, 그 면적이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못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자 1번의 내용이 좀 복잡하게 쭉 열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의 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이제 국가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국가 등의 특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 당사자 한쪽, 양쪽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대공사,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 등에게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뭐냐? 자, 한 장 넘겨보면 자, 22가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 알 건 없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왼쪽으로 한번 묶어봐 보세요. 자, 공통점이 나오죠. 안 외워도 바로 되는 게 있어. 뒤에 뭐로 끝나? 공사로 끝나. 아시겠죠? 자,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가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면제 사유가 있는데, 자, 공치법에 따른 토지의 수용, 그다음 민사집행법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면제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법원에 경매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 면제가 돼요. 아시겠죠? 자, 면제가 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뭐냐? 1번이 공치법에 의한 토지를 취득, 사용하거나 환매고, 2번에 국유재산 경쟁입찰 처분하는 경우, 자, 3번 공유재산을 경쟁입찰 처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6번 한번 보면 6번 주택법 15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게 몇 제곱미터 몇만 얼마 이상이죠? 공법에서 하잖아. 주택법 아직 안 들어갔지?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구나. 1만입니다. 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 공급하는 경우, 자, 괄호안에 있는 내용은 이게 이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 면적 비율이 90%를 얘기하는 90%까지, 여기까지가 6호가 되겠고, 자, 쭉 내려가서 12호 국세지방자 체납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이게 뭐죠? 공매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매가 해당되고, 지금 제가 쫙 찍은 거 있죠, 그죠? 자, 1호, 2호, 3호 찍었고, 6호 찍었고, 12호 찍었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좋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선매가 있어, 선매. 선매가 뭐냐? 자, 한 장 넘겨서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단체가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토지를 협의하에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들끼리 해먹는 거죠. 예? 개인한테 해당이 없잖아. 저들끼리 해먹는 특혜를 주는 거라고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이거 선매자라 그러거든요. 지정하여 토지를 협의하에 매수할 수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자, 이거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거 선매할 수 있다. 선매자를 지정해서. 자, 그러면 다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자, 25페이지로 다시 빠꾸해봐. 25페이지. 빠꾸해보시면 대통령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1호부터 22호까지가 있었죠. 거기서 얼마가 중요하다 그랬어? 10호까지가 중요하다 그랬고 전부 다 공사죠? 자, 그러면 27페이지로 가볼까요? 27페이지에 자, 영제 11조에 대통령 정하는 공기관 단체 1호부터 10호까지 내가 별도로 구별해 놨잖아. 아시겠죠? 끝에가 뭐죠? 공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처리 기간. 자, 선매 처리 기간 몇 개월? 밑으로 내려가서 1개월이다. 1개월. 선매 처리 기간 1개월. 자,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선매 매수 가격 기준이다. 자, 두 번째 줄 감정평가의 기준하고, 자, 만약에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불허가 처분에 의한 토지 매수 청구인데 통지받은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28페이지에 이행강제금, 요거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행강제금. 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허가 목적대로 토지 이용 의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5년의 범위 내에서 자, 이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상당한 기간 3개월이거든요.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이용 목적대로 5년 내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 3개월 정해서 이용 목적대로 해라. 명령 내리고 이걸 불이행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밑으로 내려가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시군청장은 최초 이행명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구청장은 허가 목적의 의무기간이 지난 후 5년이거든요. 의무기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즉시 중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자, 이렇게 보고 자, 30페이지로 넘어가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자,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여러분 나중에 공법에서 농지법 자세히 배우게 돼요. 자, 이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칙 등에서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여러분 포상금 제도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 배웠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지급 사유가 뭐였죠? 4가지가 있었어. 4가지. 무등록 중개업, 또 부정하게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 4가지 사유가 포상금 지급 사유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포상금이 나와. 근데 너무나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시군구청장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1.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신고를 위반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을 거짓으로 신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계약 체결한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자, 이게 지금 번호는 3번에 끝났지만 1의 2, 1의 3, 1의 4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몇 개죠? 6개잖아요. 그죠? 신고 대상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 시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자,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 다음 페이지. 거짓으로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부동산 해제 등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는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소송 제기하는 게 공소제기고, 기소유예는 자, 이렇게 볼게요. 공소제기는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공소제기고, 기소유예는 자, 범죄는 성립을 하는데 요번에 딱 한 번 봐준다. 검사가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기소유예 결정. 이거 다 공소제 기소유예 다 누가 할 수 있다? 검사가 다 하는 겁니다. 자, 공소기 또는 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허가관청 이행 명령. 자, 다음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거 알았다. 이 사람이 신고하면 자기가 직무와 관련된 거 알아서 지가 신고했다. 이거 타먹으면 안 되죠. 자, 이거 인정 안 하고,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익명이나 가명이다. 그러면 포상금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포상금 지급 절차 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나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위반 행위 신고서 및 증거자료. 자, 증거자료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 자, 이런 사유, 이런 걸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실제 계약서가 이게 입수가 돼야 되는데 신고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실제 계약서를 원본을 입수하기가 힘들잖아. 자, 수사기관은 허가 또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자, 고발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아까 뭔지 배웠죠? 기소유예 뭔지 배웠죠? 다 누가 해? 검사가 결정을 하수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고,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 통보를 하던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고발인에게 알려야 된다. 자, 그 다음 5번의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한다? 2개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몇 개월 내에 지급한다?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1개월이었잖아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2개월.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하나의 사건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4번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으면 균등 배분하고, 자, 2건에 각각 신고 고발 따로따로 들어왔으면은 어떻게 한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정리하면 되고, 공법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정말 막 헷갈리고 막 어렵죠. 내용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한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 못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요 자료 한번 펴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자, 2주 전에 나갔던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주 전에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찾았어요? 못 찾으신 분? 자료 뒷부분에 있어. 페이지가 22페이지부터 2주 전 자료. 찾았죠? 우리 앞에 분 못 찾으셨나요? 2주 전 자료에 22페이지부터. (12월 15일) 자료에 22페이지. 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법적 성격이 있죠. 자, 거기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 그거 밑줄 해보시죠. 이거는 뭐냐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 약정을 해서 단서조항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죠? 그런 거 무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에서 자, 첫 번째 상가금을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 그 다음 사업자 등이 되는 대상 건물 그거 밑줄 딱 치세요. 그러면 상가임차보호법은 사업자 대상이 안 되는 건물은 이 법에 적용이 안 돼요. 사업자 등록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 자, 그거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그러나 이 법에 의한 대항력 밑줄, 권리금 계약 밑줄, 표준 계약서 밑줄, 자, 5년을 지워버리고 10년 씁니다. 10년의 계약갱신 요구권 밑줄 대해서는 환산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자, 5년이 최근에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원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대항력하고 권리금 계약, 표준 계약서, 10년의 계약행위 요구권에 대해서는 환산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한다는 거고, 그 밑에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 수도권 과밀억제 부산 포함입니다. 6억 9천, 광역시가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까지 포함, 용인도 포함이네, 그죠? 5억 4천, 그 밖에 3억 7천. 자, 이거는 맨 밑에 보면, 자, 1분의 100을 말한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환산보증금이 환산보증금, 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 자, 이렇게 보세요.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환산보증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보증금 1억에 자, 월세가 자, 만약에 700만 원이다. 서울 기준 해볼까요? 서울. 그럼 보증금 월세 700이면 1억 플러스 월세 700만 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자, 환산보증금 하면 이거 얼마 나와? 8억 나오잖아,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서울은 9억까지가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금 8억이니까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항력에서 대항력. 자, 대항력은 대항 요건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자, 그거 밑줄 잘 쳐놓으시고요.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그럼 최우선 면제권. 자, 최우선 면제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거 첫 번째 밑줄 잘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증금 일정액 상가금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금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자,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임차인이 다수일 때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옆에다가. 왜냐?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숫자가 워낙 숫자가 많으면 자, 한 상가에 상가 임차인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들이 여러 명인데 최우선 변제권 다 행사한다. 그 1순위 근저당이나 1순위 우선 변제권자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우선 변제권이 그 밑에 요건 보면 요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모두 갖추고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대항 요건이 바로 상가 임차는 뭐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었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보장 다음 페이지에 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최단기간은 몇 년? 10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1년. 10년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이고 자, 24페이지 밑으로 가서 차임등 인정합 청구 있는데 자, 거기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중요한 거 나와요. 밑줄친 거 있죠?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성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 차임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이 지금 코로나 이게 지금 법으로 신법으로 들어왔고 이 경우에는 차임 등 증감 청구 100분의 5 초과하지 못하고 자 1년 이내 하지 못하고 2번, 3번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성 변동으로 인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 감액된 경우에 임대인 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당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당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5%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차임을 깎아주는 걸 많이 봐줬기 때문에 바로 즉각 증액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가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인은 임차기 만기 만료 전 6월 1월까지 사이에 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의 거절 사유 1호 볼까요?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다. 이러면 10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 사람 행사 못해요. 자, 1, 2, 3, 4, 5, 6, 7, 8. 자, 요거 다 중요하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시게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차기간 포함한 전체 임차기간이 몇 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몇 년? 10년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 보면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자, 특례가 자, 요게 뭐냐면 차임 연체에 관한 특례거든요. 이거 지금 복잡하게 써 있죠. 그죠? 이거 설명할게요. 차임 연체가 상가는 3기를 연체하게 되면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1급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차임 연체가 6개월을 연체해도 해지가 안 된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자, 거기 8번, 동그라미 8번의 두 번째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이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이 6개월 연체해도 해지 못한다. 그러면 6개월 연체의 해지는 감염병 때문에 한 건데, 자, 이 해지는 원래의 차임 3기 이거를 적용 안 한다는, 이걸 3기 적용을 안 하는 거니까 이건
차입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시키려면 3개월, 6개월, 9개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상가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한 6개월, 1년씩 막 문을 강제로 닫는 업종들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이 그렇나 지금? 예? 아예 영업 못 하도록. 강제로 지금 못 하도록 장기단 그런 업종들은 본인의 잘못 없이 문을 못 여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병을 이유로 6개월 연체했어도 해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3개월에 포함 안 시키니까 최장 9개월까지 해지 못 한다. 자, 이 내용이에요. 참고됐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시간 때문에 더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요. 요거는 제가 딱 찍어만 드릴게요. 자, 권리금의 정의에서 동그라미 2번 그거 체크하시고, 자, 그 밑에 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에서 동그라미 1에서 1, 2, 3, 4, 요까지 다 체크하시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3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4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0조의 5, 권리금 적용 제외. 자, 숫자 1, 숫자 2 다 체크하시고, 특히 중요한 게 다만 전통시장 3종 육성 법률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있죠, 그죠? 자, 이 규정은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체크하시고, 자,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네.